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을 점하면서 가족 간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광주 지역 전체 감염자의 42%가 가족 간 감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자 등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실질적 당사자인 전두환의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한평 이전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부지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총정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금호타이어 측이 어떤 밑그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프로야구 후반기 레이스와 함께 대형 악재를 만난 기아 타이거즈가 전반기 상승 모드를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가족에서 가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가족 간의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을 점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 델타 변이가 가족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육군 부대, 이곳에서 신병 훈련을 받던 훈련병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3일 입소한 이 훈련병은 입소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 동안 진행되는 생활관 단위의 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울산에 살고 있는 부모가 확진됐다는 소식에 추가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가족 간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광주 지역의 가족 간 감염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감염의 주 원인으로는 델타 바이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확인된 변이의 71.6%가 델타에 해당할 정도로 델타 바이러스는 이미 주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밀접 생활하는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접촉자로 분류되면 가족 간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오니 어제 광주에서 새로 나온 확진자 15명 가운데 10명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사람들입니다. 보건당국은 가족 가운데 한 명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가족 모두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라남도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남 지역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50.3%이고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은 접종률이 60%를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1, 2분기 접종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의료시설 관계자 등 도민 75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3분기까지 150만 명, 접종률 81%를 목표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 가운데 더위는 여전히 레이더 영상 먼저 보시면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완도와 거문도 등 남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면 남해안 지역 곳곳으로 빗줄기가 더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남해안에 10에서 60mm 가량입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여전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날이 뜨겁겠습니다. 현재 목포와 서해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는데 발포 명령자 규명과 가해자들의 사죄 등 진상 규명과 관련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실질적인 당사자의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 첫 출석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수척해진 모습인 전두환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손을 흔드는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재판에 첫 출석한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도
많이 수척해졌고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도 많이 노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과정에서도 전두환은 느리게 대답하거나 부인 이순자 씨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의 최측근들 역시 10여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이 최근에는 식욕이 저하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5월 유족과 5월 단체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유족들은 전두환이 진실된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께 정말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과 우리 5월 단체들이 용서를 못할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전두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 5월 단체도 발포 명령자 등 5.18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진실을 밝히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저지른 많은 그 행태 내용조차도 죽어버리면 일단 더 덮어버릴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재판 도중에도 골프를 치고 12.12 쿠데타를 기념하는 오찬을 즐겼던 전두환. 불과 8개월 만에 수척해진 노인으로 세상에 나타나면서 사죄와 진실 규명이 시급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특검이 세월호 CCTV 저장 장치 등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현조 특별검사는 조작 흔적으로 지목된 정황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핵심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기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자체 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주식거래 콜센터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부당이익 30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2살 A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사무소는 전자항공권을 위조, 변조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 27살 N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N씨는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올해 3월부터 베트남인 15명에게 위조, 변조한 항공권을 각각 2만 원에서 3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업단지 내 한평 권역 이전을 바라는 이 금호타이어의 입장을 광주시가 존중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공은 이제 금호타이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관내 이전을 여전히 바라지만 부득이하게 빅그린 산단 한평 쪽으로 가겠다면 그 입장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고 거기 아니면 도저히 갈 데가 없단다면 저는 사업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금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금호타이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을 낸 게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장을 전남으로 내보내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결정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금호타이어도 현 공장 부지의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여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이전 대상 부지 확정과 현 공장 부지 개발 방향을
광주시와 빠른 시일 내 협의하여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2년 반 전인 2019년 1월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지만 옮겨갈 부지 문제에서부터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말 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광주공장 이전에 합의했지만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송정 역세권 개발과도 맞물려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이 광주시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로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를 계기로 해체 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 금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체 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주 감리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재건축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부터 프로야구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웨인 용병 브룩스가 퇴출됐는데 전반기 막판 상승 모드는 물론 5강 불씨를 살리는 데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추격전에 선봉장이 될 것으로 믿었던 웨인 용병 브룩스.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반입하려다 적발돼서 퇴출됐습니다. 전반기 막판 6연승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후반기 추격 모드를 가동하려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이의리, 임기영, 맹대니 외에 뚜렷한 선발 투수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아는 선발진 재구축이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타격에선 전반기 막판 화력쇼를 보여준 김호령이 눈에 띕니다. 6연승 기간 동안 4할이 넘는 타율에 홈런 2개 등 뜨거웠던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악의 부진에 빠졌던 최영우와 웨인 용병 터커의 부활 여부, 전상현과 박준표, 하준영 등 재활 중인 불펜 투수들의 복귀 시기, 그리고 일부 선수들의 코로나 수칙 위반으로 경쟁팀들의 전력이 약화된 것도 기아의 5강 진입 여부의 변수의 하나입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한 이유리가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코로나와 올림픽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여는 프로야구. 기아의 가을 야구는 웨인 에이스 퇴출의 악재를 딛고 전반기 막판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의 축산 차량 점검을 강화하고 농장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급속한 확산이 야생 멧돼지 증가로 추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수렵업무부서와 협조해 야생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명부를 등록하는 안심콜 통신료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안심콜 서비스가 그동안 업소에서 통신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며 통신 비용 전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식당, 카페, 목욕탕 등 3만 3천여 업소입니다. 안심콜은 QR코드나 수기 명부 방식보다 쉽고 편리하지만 통신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해서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농어촌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도시민이 크게 줄었습니다.
도시민들이 귀농과 귀여 또 귀촌을 포기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남편과 함께 광주에서 완도 보길도로 귀여한 김희정 씨. 4명의 딸 중 막내가 특히 애틋합니다. 병원이 아닌 하늘 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갑작스러운 산통에 닥터 헬기를 타고 육지로 이송되던 중 헬기 안에서 출산했던 딸이 17개월.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그냥 길에서 나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참고 참았어요. 이게 옆에서 힘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고 있는데 애기는 계속 나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하늘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좀 더 마음이 좀 놓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낳게 된 거예요.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일터도 있는 섬 생활이지만 자녀들이 아플 때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대신 의원과 보건소에 기대야 하고 육지 병원 진료는 하루가 꼬박 소요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미래를 생각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 많아서 이제 도시로 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민이 농촌하면 떠올리는 부정적인 모습 첫 번째는 미흡한 보건의료가 꼽힙니다.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 역시 의료 환경의 불편함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낮은 소득, 농업에 대한 두려움이 귀농 귀촌의 걸림돌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료 환경이 최대 걸림돌이 됐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혜택을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대한민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둘 거냐. 수도권에서는 인구 과밀의 해법으로 그리고 소멸을 걱정하는 농어촌에서는 인구 유입의 열쇠로 꼽히고 있는 귀농, 귀촌, 귀여.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도시민 70%가 은퇴 후 귀농, 귀촌을 꿈꿨지만 지난해에는 4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남해안 일대 가두리 양식 어가에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고수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 구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수와 완도의 양식 어가에서 우럭과 넙치 15만 6천 마리가 폐사해 모두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적조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적조 발생 의심 해역 58개 지점에 대해 주 3차례 예찰하던 것을 매일 예찰하도록 활동을 강화하고 연안 16개 시군의 적조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수시 예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조 상황 관리와 특보 발령 시 기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방제 활동을 지원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회전 교차로와 도로변마다 심은 황금사철 나무가 줄줄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심었지만 일단 심어 놓기만 했을 뿐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중앙 화단의 나무들이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무성한 잡초들과 뒤섞여 더욱 눈에 띄는 앙상한 가지들. 장흥군이 지난해 심은 황금사철입니다. 이곳에 심은 묘목만 2,500주, 1,7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살기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잎이 꽃처럼 노란빛을 띠어 제대로 관리된 경우 빼어난 경관수가 되는 황금사철. 지난 2018년부터 장흥군이 5억 원 이상을 들여 황금사철을 심은 9곳 중 절반 이상이 이처럼 고사했거나 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는 동안 차광막 등을 통해 그늘을 만들어줘야 하는 등 초기 관리가 까다로운 수종이지만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산림과와 건설과,
각 읍면 등에서 제각각 심고 관리하다 보니 전담부서는 없고 고사 현황 파악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했던 부서마다 아무래도 전문가적 견해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각과별로 했던 것들이 약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는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장흥군은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업체를 통해 황금사철을 다시 심는 하자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추진 중인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사업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다양한 생활 SOC를 갖춘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최초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중형 평형을 포함시킨 혁신 모델입니다. 광주 상무소각장 인근에 46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시범사업은 다음 달 초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인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이 명절 기간에는 농수축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며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선물가액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멈쩍 깊었습니다. 결국 밀어내기 몰래 3루였던 최용우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밀어내기 몰렛으로 기아가 선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점수 1대0입니다. 멈쩍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최인호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타자 주자 정은호는 2루까지. 정은호의 1타점 2루타. 1대1 동점을 만드는 하나이글스입니다. 자, 투수 지났고 마운드를 맞고 튀었습니다.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타자 주자 올세. 투아웃 3루 2루.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마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함찬호의 2타점 적시타. 다시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 3대1입니다. 대영호 풀카운트입니다. 때렸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김태진이 2루 맞고 3루까지. 결국 이렇게 기아는 또 찬스를 살려나갑니다. 3루와 1루입니다. 사실 아쉬운 거죠. 자, 뻗지 못했습니다. 먹힌 타구인데요. 애매한 위치 따라갑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 한 명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아가 여기서 또 한 점을 보탭니다. 점수 4대1. 일단은 빠른 공의 타이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투수 땅볼 잡아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3아웃 경기 종료 4대1. 기아가 한화에서 석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을 합니다.